라이브 방송에서 종목을 너무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살짝 힌트 드리고 왔는데 그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지난번 저희가 언제죠? 24일에 업로드해드렸던 S51 당시 이제 백신 기대부터 국제유가 상승까지 2022년 올해는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S51을 꼽아주셨어요.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야 뭐. 아, 네, 이래 칭찬해주기가 싫어. 리뷰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올라간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뭐 9만 원 넘어갔죠? 넘어갔다가 지금 숨고르기 구간 들어가는데 원래 저는 이제 유가에 투자를 하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면서 대안 종목으로 S52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12월 크리스마스 전날일 겁니다. 유가가 그때 당시 42불, 43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돌파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백신도 나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70불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60불 정도까지 온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오펙에서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면 원유 재고 관련된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유가일 당시에 오펙이라든지 이런 산유국들에서 유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유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먹고 살려면. 긴축을 한번 단행했었는데 원유 재고 대비해서 가격이 같이 상승이 나올 때가 통상 이제 11월에서 1월 사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아, 네. 재고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됐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은 게 샤워장의 바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월가 격언에. 내가 샤워하려고 온수를 틀면은 바로 온수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좀 걸리죠. 그렇죠? 한 2, 3초 걸리잖아요. 네. 똑같아요. 뭐 금리 결정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유가도 오펙에서 감산한다. 재고 어느 정도 쌓아놓겠다. 이렇게 하면은 순간적으로 반응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시간에 그리고 시간 가치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3개월, 6개월 정도인데 그때 당시 이제 3월, 4월 달에 마이너스 유가 찍고 이제 올라왔을 때니까 대략적으로 저는 한 10월 말에서 11월부터는 유가가 다시 한번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저는 유가가 바닥까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37불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스치면 상한가에서. 그래서 원유 레버리지 ETF라는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ETF를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정제 마진의 1등 기업인 S51을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S51이 9만 원을 돌파했던 부분들이 그게 결정타였죠.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흑자 전환했죠. 맞아요. 뭐 레포트랑 이런 거 이해하면은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니까. 네. 작년에 매출액이 4조 2,800억 찍혔는데 931억 정도 전분기대 흑자 전환했습니다. 정유 쪽은 당연히 손실이 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4분기예요. 그때 당시에 37불에서 40불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지금 유가 60불이에요. 그러면 정유 사업 당연히 수익이 전환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때 사놓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고 윤활기유 사업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이게 통상 윤활기유 사업과 석유화학과 이 정제마진 관련 정유업 사업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국내 4사의 정유 업체 중에서 혼자만 유일하게 거의 실적을 탑픽을 찍었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는 아직도 S51은 너무나도 싼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야 될 종목들이 어떤 거냐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거, 가장 많이 사업의 교류가 활발했던 거, 그런 사업들이 경기 민감주거든요. 네. 그쪽으로 투자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좀 역반향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면 당연히 컨택트 경기 민감주가 간다라는 거를 옛날부터 생각을 해놨는데 이미 사놓은 게 막 다 2차전지 그쵸. 이런 거다 보니까 이거를 빠르게 빠르게 바뀔 수가 없죠. 빠르게 못 바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트를 변경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 이번 2월 말부터. 맞아요. 그 그렇지 말씀 되게 동의하고 근데 지금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드렸는데 1차 연기금 리밸런싱 진행이 되고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2차 연기금 리밸런싱이 진행되는데 그 2차 리밸런싱에서 연기금이라고 하면 통상 국민연금을 생각하고 국민연금 욕을 많이 하시는데 연기금의 실질적으로 그 운영금의 가장 큰 규모가 우정국입니다. 우정국. 우체국 아시죠? 그 우체국 보험에서 들어온 돈이 엄청나거든요. 거기가 지금 거의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 주식과 채권 쪽에서는 거의 꽉 잡고 있어요. 우정국이. 그러니까 정부 기재부와 연관된 이제 기관이겠죠. 우정국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차 리밸런싱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기존 주도주들을 지금 우정국에서 다 팔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빨리 얘네들은 리밸런싱을 에. 하면서 포트를 바꾸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라방에서 말씀드렸지만 1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이 한 7조에서 8조 예상되는데
증거사 레포트 딱 비교해 보니까 7조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의 오차 범위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예상치를 상회해야지 여기서 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치고 못 가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간보는 작업. 그래서 연기금들은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기간 조정이. 그 기간 동안에 여태까지 수익 냈던 종목들을 매도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지금은. 매수하는 시점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게 어떤 종목들을 갈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경기 민감주로 볼 거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로 보여드리면 해외 네네요. 주식의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상승률인데 다우존스 기준으로 통상 금융, 에너지, 그 다음에 건설, 인프라, 그리고 SOC, 그리고 나머지 기술성장주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태 보니까 저희가 12월 24일 소개해드렸을 때 SOL의 주가가 69,000원.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분할로 사셔라. 맞아. 78,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69,000원 네. 떨어졌었어요. 아마 그때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거 왜 안 가요? 라고 댓글 남기고. 거의 7만 원 위에서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치고 갈 줄 마음 졸이셨던 것 알고.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91,500원까지 올랐었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러라고 저희가 이게 섭외를 한 뭔가 이제 성적을 평가받는 자리죠. 네. 아직 A뿔은 아니고 B 정도. 이거 B 정도예요? 네, B 정도죠. 이거. 진짜요? 네. 나는 포스코랑 SOL 다 잘 가서 나도 A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활용 견정 A뿔을 막기 위해서 네. 뭔가 레포트의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종목을 공개해 드려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또 바로 사지 마시고 항상 그러니까 펀드 투자하듯이 저는 이제 관리하는 고객분들한테 항상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무조건 3번에 걸쳐서 사자. 예. 오늘 종목은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어떤 회사인지 강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사명에서 모든 게 다 증명되는 사실이죠. 그렇죠. 건설기계장비 업체다. 그리고 현대다. 현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차트 한번 보면은 정말 주가가 거의 역사적 대바닥권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 회사를 좀 선택하게 된 배경이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좀 보면은 세계가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은 없다. 완전 고용까지. 그러면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 흔들린 게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였지만은 어쨌든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저금리를 상황을 유지했을 때는 저는 주식도 주식이지만 부동산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건설 쪽이고, 네. 건설에서 철강, 원자재 많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거나 뭔가를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작 장비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좀 보면은 이제 옆나라 중국이랑 양회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네. 양회에서 이제 건설 인프라 관련된 또 투자 방안들과 부양책 얘기 나올 거고요. 이번 바이든 정부가 슈퍼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3,300조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최초로 내놓는데 아마 3월 14일까지는 통과를 해야 돼요. 무조건. 네. 통과하지 못하면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 나올 겁니다. 상원에 무조건 통과돼야 돼요. 3월 14일까지. 네. 화이트데이죠. 그래서 그때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통과가 된다면 거기 안에서 3분의 1 규모가 바로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 SOC죠. 네. 예. 지금 뭐 이제 저탄소 관련된 부분들 많이 2050년에 1000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건설 기계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국과 북미양 매출과 중국. 근데 저는 중국을 더 유망하게 보고 있어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나 넓잖아요. 아직도 개발할 도시가 많아요. 엄청납니다. 경기를 여기서 이제 더욱더 끌어올리고 사람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건설이거든요. 신도시를 건설하든지 뭔가 공장을 짓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도 당연히 고용 창출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각 정부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건설 쪽으로 현안이 돼 있을 겁니다. 건설만한 게 없어요. 왜냐? 건설은 버블이 터지거나 뭔가 터졌을 때 남는 거라도 있잖아요. 건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전 세계적인 추세, 이 저금리 기조와 그리고 각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책들까지 더해진다면 현대건설기계는 정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장기라도 팔아서 사야 될 종목이다. 너무 얘를 과격하게 들었네요. 좀 약간 극단적으로. 너무 옛날 사람 같아. 비유가. 영끌에서. 영끌에서. 영끌. 영끌에서 해야 됩니다. 네, 영끌에서 할 종목이다.
부동산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저는 뭐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건설주 대표로 나올 줄 알았는데 현대건설 기계가 나온 건 아예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의 네. 그 기계 파워를 생각하고 뽑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통상 이제 수소차라고 하면은 니콜라가 왜 수소 트럭을 만들었을까? 이제 아. 수소가 엄청 강하다고 하잖아요. 힘 네, 자체가 네. 추진력이 좋아서. 그래서 지금 수소차가 승용차보다는 일반 화물차, 뭐 버스, 뭐 이쪽으로 네. 하고 있다는데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차랑 수소연료 전지를 협약해서 굴삭기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예. 불삭기도 수소. 예, 그래서 왜냐면 불삭기도 기름 넣어서 돌아가는 똑같죠. 예. 그건데 그거를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것도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보셔가지고 네. 괜히 잘못다가 댓글 달릴까봐 정확하게 모른다. 그냥 네. 저는 그냥 그림만 안다라고 저희가 보시면 한번 돼요. 찾아볼게요. 예. 리포트를.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해서 굴삭기 시장도 이제 진출을 작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이 수소 연료 관련주로서도 좀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에서 두산인프라코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두산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였는데 돈을 주고 인수해왔는데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9번째 규모로 전 세계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점유율이 3.7% 2019년 기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등이 캐터필라, 그 뭐 일본의 고마츠 이렇게 해서 캐터필라가 12.6%, 일본이 고마츠가 11.9%를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기계가 20이네요. 20이 1.5%밖에 안 돼요. 현대건설기계가. 엄청 비중이 자, 근데 이제 보면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천공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천공기가 이제 그러니까 집안 개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천공기거든요. 근데 왜 현대중공업에서 굳이 현대건설기계가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를 매입을 했을까? 근데 현대건설 기계는 약간 중국향 매출이 높고 두산인프라코는 미국향 그렇죠. 매출이 높은데 이걸 두 개 다 가져가게 되면 거의 뭐 그리고 뭐 현대건설 1.5% 가면 아우 뭐야 이거밖에 안 되네. 에이씨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캐터필라가 12%밖에 안 돼요. 1등 그렇네요. 업체인데. 그러니까 네. 실제로 나머지를 다 쪼개 가져가고 다 무한 있네요. 경쟁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3.3%를 가지고 두산인프라코를 인수하면서 현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건설 경기 관련된 부분들이 붐이 일어날 거 뻔하고 그에 대해서 굴삭기라든지 중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인프라코를 인수한 이유가 저는 그에 대한 기술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기술력 측면과 점유율 측면에서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추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쪽이 주가 상승률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을까 하반기 때는. 현대건설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시총이 7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찌 보면 대형주는 아니고 준대형 종목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까지 더 더해지면은 정말로 주도 종목이 되는 거죠. 아마 좀 지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제가 뭐라고 표현해 드리면은 적금 종목. 이 회사가 상반기에는 그냥 그저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가을이나 초겨울 들어가면서부터 엄청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쏟아지면서 연말에 진짜 엄청난 주가 상승 랠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현대건설기계를 공작장비 업체 중에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후발주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확인하니까 일부러 뒤늦게 나오려고 가을 겨울에 상승할 만한 종목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자주 모를까봐. 저는 현대건설기계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3배 정도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주가 레벨까지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1년 버텨서 3배면 네. 버틸만 하죠. 그죠? 오 당연하죠. 그러니까 1년 버티면 3배면 3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2배 정도로 수정하겠습니다. 2배로. 아니 남들은 이렇게 오래 돌고 있어서 잘만 먹는데 왜 작년 6월에는 바이오주가 이 모양이고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쵸? 일반 투자자 보면은 그렇게 오래 못 갖고 가고 막 계속 트렌드에 맞춰서 샀다 팔았다 하다가. 맞아요. 이제 그런 게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좋다고 하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이거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이. 근데 요즘에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발달돼서 진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끊었어요. 술투기만 봐요. 내 것만 봐요. 이거를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정보가 뭐가 정보고
어떤 건 소음인지. 지금은 너무 많죠. 준비해왔지. 준비되면 정보인지 소음인지 구분하라. 그렇죠. 너무 많은 다수 채널에서 많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네. 소음인지 정보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식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슬투기는 뭡니까? 정보죠, 정보. 다시 또 스물상학과 컴백했다고 들었어요. 와 진짜요? 네. 오. 그 담당 PD분한테 네. 삼고초로 당해가지고 어,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끌려와 있어요. 뭐 합류 안 하시면은 저 여기서 그냥 계속 뭐 기다립니다. 담배 오늘 열 가지 태울 거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나와야죠. 그래. 오. 근데 나도 응원 가려고 했는데 그날 깜빡하고 응원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네, 그럼 스물상학과였습니다. 신강선 매니저님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